안녕하세요, 최희솔입니다. 인스타로 여러분의 인생 고민을 받아보았는데요. 그중 4가지 질문을 답변해 볼까 합니다. 다양하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미를 어떤 걸로 찾으면 좋을까요? 와, 초장부터 쉽지 않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삶의 의미...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 거 아시죠? 우선 이 고민을 남겨주신 구독자분께는 빅터 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예전에는 완전 의미 추구형 인간이었거든요. 뭘 해도 의미를 찾고 의미가 없으면 안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모든 것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의미가 없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의미에 대한 생각을 조금 내려놓았어요. 그럼 예전에는 왜 내가 의미를 계속 찾았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삶이라는 게 너무 손에 잡히지 않고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삶을 의미로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으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 행위까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게 존재까지 나아가면 내 존재가 좀 허망하고 뭐 그런 생각까지 미쳤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의미를 어떻게 찾았냐 하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서두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추천드렸는데요. 모든 사람이 언젠가 죽잖아요. 저도 언젠가 죽을 거고 그럼 한 번만 살 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이 삶에서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관계에서의 편안함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커리어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커리어 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돈과 권력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럼 그쪽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고요. 한 번 사는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은데 커리어, 관계, 여가 이렇게 세 방면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잘하기 위해선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아야 하고 이건 제 영상 중에 가치관 찾기 영상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누군가에게 계속 의지하려고 해요. 혼자 해결하고 끊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 좋아하는데 의지랑 의존을 구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걸 혼자 해결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에게 우리가 있어서 서로의 존재가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고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게 삶이죠.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긴 해요. 항상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 내가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의지할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히 의지하는 연습. 우리에겐 우리가 필요해요. 만약에 나 혼자 무인도에 떨어졌다. 그럼 가장 먼저 뭘 하시겠어요? 저라면 혹시 여기 다른 사람이 없는지 찾을 것 같아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 없는지. 그 정도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있고 건강하게 의지하는 건 서로에게 좋다. 다만 의존이 아니라 의지가 되게 하자.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나한테 의존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데 의지하려고 하면 나를 그만큼 믿는 거니까 고맙고 그러잖아요. 상대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점을 수용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단점은 단점의 기원을 파악하면 조금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단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된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단점을 장점으로 봐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단점을 그냥 내 특성으로 보는 거죠. 단점이 보일 때 그 단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 단점이 어디에서 기원한 걸까?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파악해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 천성인가? 환경에 의해 강화된 건가? 애초에 이랬나? 내가 바뀌었나? 단점이 장점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 장점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단점에 대해 곰곰이 탐구하다 보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에게 그런 단점이 있구나. 인정하고 다만 내가 그 단점에 휘둘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단점이 나올 때 잠깐 멈춰요. 멈춰서
단점을 좀 가라앉히고 이후에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단점이 있지만 도드라지지는 않게 내 심기를 거스르지는 않게 할 수 있어요. 다음 질문도 연결되는 맥락일 수 있는데요. 넘어가 볼게요.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러면 또 실수하고 외면하고 싶고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까요? 3번의 기회를 주세요.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실수를 많이 하면 자괴감이 들잖아요. 그러니 3번의 기회를 주세요. 첫 번째 실수를 했다? 기록하세요. 어떤 실수인지, 왜 실수를 하게 됐는지 꼼꼼히 기록하세요. 다음에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수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일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실수를 분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수를 했다. 그럼 두 번째 실수라 자괴감이 더 크게 올 텐데요.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번에 또 왜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지 돌아봐요. 그리고 또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3번째 실수할 타이밍에 잠깐 스탑! 마음이 불안해서 실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불안하면 이성적인 사고가 잘 안 돼서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 맞거든요. 그럴 땐 잠시 멈춰요. 마음이 동요할 때 선택하지 마세요. 충동성을 조절하는 게 필요해요. 불안할 때 선택하지 않는 것, 불안할 때는 선택을 보류하는 것, 이걸 연습하세요. 정리하자면 3번의 기회를 준다, 실수 노트를 만든다, 불안할 때는 잠시 스탑. 이렇게 4가지 고민을 살펴보았는데요. 용기 내어 고민 나눠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무탈하고 편안한 솔솔길만 걸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